이 국감 증인만 채택이 되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4개월 동안 강의를 네. 했다고 그런 식으로 네. 개인의 병명을 함부로 노출하는 것도 문제. 제 자, 말에 조용히 해주세요. 네. 혹시 의사진행 발언 있으시면 지금 듣고 그리고 증인 선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문정복 간사님. 네. 매번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일인데요. 증인으로 채택만 되면 해외로 도주를 합니다. 지금 국민적 관심사인 지금 계속 3년 동안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인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해서 채택된 증인인 국민대 김주용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대총장이 그냥 불출석 사유, 그러니까 김주용 이사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지만 저희가 그렇게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로 출장을 나갔어요. 저희가 이번에 부를 거다 나가지 마라라고 매년 얘기하는데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해외로 출장을 갔습니다. 장윤금 교수 역시 학교에 이야기도 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버렸거든요. 이거는 국회를 정말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 한 명,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된 설민신 교수, 한경대 교수인데 이분도 작년 국감에도 보란 듯이 해외로 출장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경대 총장에게 끊임없이 들어오라고 요구를 했지만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설민식 교수 할 거다라고 미리 예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미비 전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와 함께 그 다음에 국감에 의례적으로 아주 출석을 하지 않은 이 증인들에 대해서 해외에 계신 분 두 분은 놔두고라도 지금 한경대 교수인 설민식 교수에 대해서는 동행 명령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네. 이 자리를 통해서 외국에 계신 두 분에게 영상 편지 한번 보내시죠. 네. 빨리 들어오시라고. 들어오시면 네. 국정감사뿐만이 아니어도 다른 여러 가지가 기다리고 있으니 오히려 두 분만 주목받아서 하실 의향이시면 안 들어오셔도 되고요. 예, 국감에서 그냥 묻혀서 조용히 가실 거면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예. 하여튼 빨리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조정훈 간사님 발언 안 하시고 네. 관련해서는 아니 오늘 지금 의사진행 발언 선서랑도 듣고 했으면 좋겠어서. 네네네. 그럼 우리 서지영 의원님 말씀 주세요. 지금 문정복 간사, 존경하는 문정복 간사님께서 이제 저도 잘 모르는 분들인데 이 설민신 교수님에 대해서 동행명령서 발부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이분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유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몸이 사유 좀- 내용을 얘기를 하지 않고 무조건 동행명령부터 얘기하시는 거는 좀 순서가 맞지 않다. 예. 아니 문정복 간사님께서 말씀하지 마시고 행정실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설민신 교수님은 저희에게 불출석 사유서의 이유를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국회 행정실에서 파악한 결과 강의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설 교수님의 해명이 좀 동의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희는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돼서도 설민신 교수를 출석을 요청하지만 한경대에 매우 심각한 비위 문제가 적발이 됐습니다. 또 제보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반드시 청취해야 될 거고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쟁점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들었을 때도 매우 심각한 비위 행위에 대한 제보와 또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라서요. 한번 꼭 불러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말씀 더 주세요. 네. 이제 개인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이 됐고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이 굉장히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와 개인적인 여러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치 무조건 증인들께서 출석을 거부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도 증인 개인에 대한 바람직한 저희가 태도가 아니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미 굉장히 정치적 쟁점화 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의 사유에 대해서 뭐 간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든지 하셔야 돼. 제가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조차 굉장히 개인의 엄중한 또 사생활의 영역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무조건 정치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문제 삼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만요. 이제 우리 여야 의원님 한 번씩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백승하 의원님이 한번 백승하 의원님. 네. 그 설민신 한경국립대 설민신 교수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관련 증인인 한경국립대 설민신 교수가 뚜렷한 이유 없이 2년째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하루 만에 본인이 출장 계획을 셀프 결제를 해서 해외를 22일 동안 출장을 간다는 핑계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가정사 뭐 이런 걸 사유로 불출석 통보했는데요. 학교에 확인해 보니까 1학기에 4과목, 2학기에 4과목 착실하게 수업도 잘 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한경대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왜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수업을 시킵니까? 그렇게 교수가 없습니까? 이거 교수 노동력 착취 아닙니까? 네? 네. 자, 국회에 불참할 만큼 아픈 것이 아니라면 갑자기 아프다고 국감에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보면 설민신 교수는 표절 논문의 피해자입니다. 근데 피해자가 도망 다니는 상황. 이거 누가 봐도 약간 도둑이 재발절인다. 국민 시선에서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피해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논문의 위조에 깊게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의혹을 키우기만 할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네.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진실규명 가로막는 증인들에 대해서 국회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민신 제가 이제 사실 질의 그 국정감사의 질의는 최대한 제가 지양하고 있습니다만은 설민신 의원 관련된 매우 심각한 비위 행위가 포착이 돼서 이 문제를 아마 여야 의원님이 이제 들어보시면 아 정말 꽤 심각하다라는 이제 학교의 그 비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김건희 여사 논문과는 또 다른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감사 조정훈입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시작해서 아직 증인 선서도 받기 전에 이런 증인에 대한 논쟁이 있어서 한두 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덕담을 하시면서 이제 스타 의원들이 나오길 바란다고 하셨는데 또 공정하고 원만하게 운영하셔서 스타 위원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증인과 관련해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특정한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국회 증인 채택에 나오는 것이 어쩌면 국민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의무일 수 있다는 것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불출석 서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문제의식도 야당 의원님들과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이 특정 후 증인 설민신 교수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 저희 방에도 들어왔으니까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 방에 사유서가 도착했으리라 짐작하는데 건강상의 이유였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법에서도 특정 개인의 건강 상태는 일반 정보가 아니라 엄중 개인 정보입니다.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되는 개인 정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상황이다 여기 말하는 건 국회에서 개인정보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다 보시면 알 거고요. 그리고 그런 그 의사의 진단서가 이 국회에 출석할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저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비판은 동의합니다만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이 건강이 아니라 이 전문의의 소견서까지 첨부한 분에게 내가 볼 땐 이 사람 충분히 건강이 나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건 그거는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발언이지만 이 증인 채택할 때 여야의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에 저희는 퇴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위원장님과 야당에서 동행 명령 표결을 하신다면 저희는 불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오늘 첫 번째 국정감사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시청하실 텐데요. 설민신 교수에 관련돼서는 위원장으로서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 출석 요구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아마 베트남으로 출국했다는 사실, 그 당시에도 많은 이제 문매를 맞았던 분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건강상 이유를 들었는데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강의를 해왔다는 점이 지금 이분의 그 사유에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이분의 그 사유서 제출의 내용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판단은 반드시 출석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다수의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 저는 판단합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또 네, 우리 교수님. 네. 국회가 요구하면 증인들은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굉장한 큰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그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는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대단한 비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은사를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아는 것이지 그냥 의혹만으로 국정감사 첫 시간에 그것도 공무원도 아니고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설민식 교수에 대해서 성희롱 및 인권 침해 의혹 제기가 있다. 사건을 조사 요구한다.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대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와 또 이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경고고 업적 평가에서 3점 감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성희롱이라고 하는 증언을 해줄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실민식 교수가 그 당시에 입었던 그 인권적인 모욕 그리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받은 부정적인 평가 이것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민전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부분을 제가 또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설민식 교수님의 그 문제점은 제가 비위 행위가 포착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위 행위가 포착됐고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측은 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이제 그 지난 국감에서 문제됐던 성비위 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또 다른 비위 행위인데 그래서 저는 설민식 교수가 왜 국정감사에 와야 되는 이유는 자명하게 본인이 알고 계시고요. 지난번 그 성비위 문제도 학교 측에서 징계를 받으신 부분은 인정받았다라고 인정을 해야죠. 무혐의는 아니었잖아요. 감점 3점인데 근데 이제 우리 야당에서는 어떤 문제를 또 드리냐면 아마 이제 한경대 총장님도 증인 채택이 돼 있는데요. 이 성비 문제에 대한 제보도 이 제보가 직접적으로 있었어요. 피해자에 대한 제보도 있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학교 측에서 경징계 내린 거에 대한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매듭 지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설민식 교수님께서 억울하시다 그러면 정말 국정감사 때 나와서 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정훈 간사님이 이제 사실 이 사실을 증인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 내용을 들어보시면 오늘 그 동행 명령에 혹시 야당 의원님들께서 이제 불참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그 근거가 이게 타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반대 의사를 표현하시는 건 좋은데 뭐 꼭 퇴장하셔야 되나 이런 사실 말씀도 드립니다. 굉장히 타당하고 근거 있는 얘기인데 조정훈 간사님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네, 우리 문종포 간사님. 여러 야당 의원님들의 우려가 무엇인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야당 의원님들 우려가 있다. 여당 의원님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력하게 동행 명령을 요구하는 것은 이 국감 증인만 채택이 되면 모두 다 그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공황장애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 진단서를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결국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 보면 저희가 저분이 그런 병력이 있구나라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그냥 평시 수준으로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편으로 멀쩡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신적인 그 병력 문제가 국감의 회피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봐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국감에 채택된 증인들이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오면 그 국감의 증인으로 출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황상 꾸준히 강의를 하셨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력이 없으셨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동행 명령을 요청하는 것이니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이렇게 좀 한 발짝 이렇게 좀 뒤로 물러서서 좀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이 문제는 이제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시죠. 우리 처음이시니까 우리 김용태 의원님은 오늘 발언을 안 하셨으니까. 네, 존경하는 문정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공감하는 것도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쨌든 멀쩡하다 이런 표현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소견서가 잘못됐다라는 전제 아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담당이와 의사분들이 판단의 영역인 거고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증인을 참석 요구하고 하는 것을 판단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어쨌든 전문의와 의사가 의료적인 소견에 따라서 참석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한 것이니까 그 부분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서지영 의원님. 네, 저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설 교수님께서 이미 저는 표현하지 않았는데 야당 의원님께서 병명도 얘기하셨고 정신병적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전 굉장히 아까 우리 조정훈 간사님께서 개인의 질병과 관련한 프라이버시를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첫 번째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야당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실 때 그런데 학교에서 강의를 제대로 몇 개월 동안 했었다. 그러니 믿을 수 없다. 그럼 진단으로 회피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백승환 의원님께서 우울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우울증 환자들한테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수많은 우리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 여기 계신 기자님들 우리 마음속에 무슨 심리적인 아픔과 정신질환이 있는지 다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일상생활하면 안 됩니까? 우울증이 있으면 애들 학교 가면 안 됩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젓이 4개월 동안 강의를 했다고. 저는 그런 식으로 개인의 병명을 함부로 노출하는 것도 문제. 제 말에 조용히 해주세요. 굉장히 이거는 우리 교육위에서 엄중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고 그러한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의사 진단을 해주신 의료진에게도 사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사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판단합니까? 출석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우리 서지영 의원님 말씀 끝나실 때까지 이제 잠시만 정리를 하고요. 저희가 국정감사를 하고 여러 가지 사실과 진위를 밝혀내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지켜줄 수 있는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거나 환자이거나 아픔이 있거나 하는 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 삼고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저는 그러한 유사 질환을 앓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서지영 의원님 말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제 저는 야당 의원님 한 분만 말씀을 주시고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지영 의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좀, 경청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당연히 이제 환자분들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지금까지 역대 또 증인들이 또 유사한 사례로 증인 회피를 많이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야당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저희가 여당 때도
또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당시 야당 의원님들도 비슷한 취지로 또 이 그 불출석한 증인을 질타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뭐 갑론을박을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우리 진선미 의원님, 네,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실제로 지금 애초에 저도 지금 옆에서 듣고 있었던 터라서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 동행 명령을 요청하는 의원님들의 발언이 절대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뭐 폄하나 또 그분들의 소견서를 작성한 분들에 대한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우울증의 단계란 여러 단계가 있는 거고 강의만큼 국감에 출석해서 자기의 발언을 해야 되는 것도 더욱더 중요한 의무지요. 그래서 그걸 자꾸 왜곡시키는 건 좀 반대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상습적으로 국감에 불출석하고 있는 이 장윤금 증인과 김지웅 증인에 대해서 동행 명령이 실제 집행이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분들에 대해서도 불출석 사유서는 저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동행 명령에 대해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저는 네.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예, 우리 저 행정실에서 좀 살펴봐 주시는데 아마 지금 두 분이 다 외국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효과적인 조치는 취할 수가 없을 거로 좀 판단이 들거든요. 한번 행정실에서 좀 판단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네,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아니 제가 아까 이제 말씀 여기 두 분하고 한 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꼭 하셔야 되겠어요. 어떤 취지죠? 어떤 거 좀 말씀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증인 문제인가요? 아니, 매듭이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매듭 짓기 위해서 정성국 의원님 그리고 그러면 1분 예, 1분 두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정리합니다. 더 이상 추가 의사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에 마무리를 지금 하세요. 지금 마무리를 하세요. 네. 그래서 어제 다른 상임위에서 동행 명령을 실제 집행하는데 의원들까지 갔는데 결국은 부재중으로 동행 명령을 집행을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집행 여부와 상관없이 이 부당한 불출석에 대한 문제 제기로 동행 명령에 이 두 분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네. 가능한지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성국 의원님. 네. 제가 다른 데 가면 김영우 위원장님 지금 국회 운영이 잘한다고 제가 지금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오늘 정말 좀 다른 상임위보다 대단한 교육이라는 걸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선생님 하면서 26년 근무하면서 결근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결근을 안 했을까요? 몸이 아파도 나갔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은요, 내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고 나갑니다. 왜? 내가 나가지 않으면 다른 선생님이 그 수업을 메워야 되고 기다리는 학생들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강의를 했다 안 했다는 그런 걸 가지고 그분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말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수업하고 나서 잠시 보건실에 가서 눈 붙이고 다시 와서 수업하고 그랬어요. 대학 교수라고 학생 가르치는 분 맞잖아요. 이런 분들이 본인의 그런 건강 상태를 뭐 예전에 작년에 이렇게 불출석했다, 불성했다, 지금 이렇게 심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재단을 합니까? 그리고 국회라는 우리나라는 모든 게 정거주의잖아요. 의사라는 그런 합법적 자격을 가진 분이 진단서, 소견서를 내렸습니다. 그런 분이 불출석하지 않은 데 대한 질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행 명령을 내리고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동행 명령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예, 하여튼 존경하는 우리 정석 의원님 교사 선생님 하실 때 굉장히 성실한 또 교직에서 활동하셨다고 저도 얘기를 잘 듣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전례가 남냐면
우리 모든 그러니까 교육위원회가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 때 진단서 한 장이면 모든 증인이 출석을 안 할 수 있는 선례가 났습니다. 정말 중증 환자로 오랜 기간 이렇게 뭐 그런 병력이 있든지 모든 국민들이 이 어떤 해명에 대해서 공감을 했을 때 저희가 양해를 해드리는 거죠. 아니 진짜 의견서 의사의 소견서 한 장으로 모든 국정감사의 증인을 다 우리가 면죄부를 준다 그러면 정말 우리 국회의 기능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정성국 의원님이 저 교직에 계실 때 정말 몸이 아프셔서도 정말 양호실에서 눈 붙이시고 이렇게 좀 성실하게 교편에서 활동하신 것은 저는 100번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은 이 설민신 교수와는 좀 다른 사례로 저는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만하고요.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이게 편파적인 것보다는 제가 이제 발언을 좀 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 그 지금 여당 의원님들이 추가 증인이 또 있죠. 그래서 그 우리가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상임위를 열어서 추가 증인 문제 채택하고요. 그리고 동행 명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계세요. 네네. 예, 그러면 그냥 상임위로 잠시 전환했다가요. 요거 의결하고 다시 국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상임위를 열어 증인 참고인 추가 채택과 동행 명령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